안녕하십니까. 이대감의 주말의 랭킹 쇼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필름의 종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자동차 썬팅 필름, 핸드폰 필름, 영화 필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 얘기할 주제는 스너프 필름이라는 주제입니다. 최초의 스너프 필름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상업적 스너프 필름은 사람이 살인되거나 또는 자살을 범하는 영화의 장르물이지만 비상업적 스너프 필름은 실제로 범죄의 장면이나 잔혹한 살인 장면 등을 찍은 영상물입니다. 이 스너프 필름은 디웹을 통해 사고팔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잔인한 영상들을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낀다니 정말 아주 더럽고 추잡하고 지금 제가 공개할 탑5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스너프 필름과 관련된 잔혹한, 잔인한 사건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바키 사건은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입니다. 바키는 일본의 성인 비디오를 촬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찍는 직업이다 보니 무수히 많은 영상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영상이 있었지만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모든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2004년 6월 바키의 촬영 스태프들은 신인 AV 배우에게 AV 촬영을 가장해 술을 먹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술에는 마약이 섞여 있었고 배우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약을 먹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약과 술의 역화로 정신이 매우 혼미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비틀거리는 배우를 부축해주는 맨션까지 들어갔는데 그 맨션 안에는 수십 명의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남성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촬영 수준이 아닌 집단강간을 해버렸는데 그 장면을 영상에 고스란히 담았답니다. 영상 속의 사람들 중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며 카메라맨은 적나라하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던 AV 배우에게 더 심한 행동을 한 후 정신을 아예 잃은 여배우를 그대로 방치하며 웃다가 때려도 일어나지 않자 겁먹은 나머지 배우를 병원에 데려다준 후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여배우는 직장 파열 및 항문 파열로 대수술을 했으며 생명은 건졌지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직장 파열은 생존율이 40%일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라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수사를 한 이후에 바키가 찍어온 영상들이 연출을 가장한 실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전부터 강금, 강간은 물론이고 물고문, 변을 먹이는 행동 등 극악무도한 행동의 영상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키 사건의 영상은 스너프 영상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영상에 해당 피해자가 죽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유사 스너프 필름으로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끔찍한 만행이었기 때문에 5위에 들었습니다. 바키의 대표이사인 쿠라야마류의 마지막 망언. 저것들은 창일 뿐이야. 5위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서 3guys one ham모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때는 2002년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러시아 출신 빅토르 사인코, 이고르 수프루니우크, 알렉산드르 한자 이렇게 3명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유난히 겁이 많고 괴롭힘을 많이 당하던 아이였습니다. 사인코는 고소공포증이 있었는데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14층 건물을 난간에 서 있거나 매달리는 등의 처음부터 이상한 극복을 하던 아이였습니다. 셋 중에서 제일 겁이 많은 한자는 떠돌이개를 붙잡아 목을 매달아 내장을 꺼내고 피부를 벗기는 식으로 고문해 죽이는 방법으로 겁이 많은 걸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3명은 사체 옆에서 기념사진을 남겼다고 하는데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2007년 살인의 시작. 첫 번째 살인은 19세가 되던 해 3명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표적을 옮겼다고 합니다. 어찌나 대단한지 한 달 동안이나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그 이후 2007년 6월 25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33세 여성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살해도구는 망치를 들고 있었으며 그녀의 시신은 어머니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시간 후 사인코와 스프루니우크는 한 명을 곧바로 더 살해를 합니다. 피해자는 남성이었는데 살해될 당시 하필이면 그 근처 벤치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해된 시신을 확인했으며 머리에 묵직한 무언가로 내리쳐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7월 1일 2명 살해, 7월 6일 3명 살해, 이 중에 3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날 7월 7일 14세 소년 2명 중 1명 살해, 다른 1명은 다행히도 도망쳐 잘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7월 12일 48세 남성이 자전거를 타러 갔다가 살해당했는데 이때 당시 영상은 아직도 찾아보면 남아있다고 하며 정말 죽을 때까지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13명을 더 죽였지만 살해당한 많은 사람들 중 몇몇은 살아있는 상태로 눈알이 뽑힌 상태도 있었으며 임산부가 있었는데 태아가 뱃속에서 꺼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개쓰레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3명은 이러한 일들을 영상에 담았는데 스너프 필름으로 만들어 팔아 부자가 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극악무도한 10대 3명이 4위에 올랐습니다. (1982년 7월 24일)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에릭 클린턴 커크 뉴먼입니다. 에릭은 어려서부터 동성애적 성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가장 내 성향을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하게 된 일이 2003년에 포르노계 입문해 게이 포르노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문제있는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3살이었던 2005년 그때부터 사기를 치게 되면서 범죄를 시작했으며 2007년 파산 선고를 받은 후 12월에 다시 파산이 면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은 거의 모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들과 비슷한 행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동물학대인데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아무 이유 없이 익사시키거나 질식사시키고 심지어 산채로 고양이를 뱀에게 먹이는 등 정상범주의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동물학대를 고스란히 영상에 담아 인터넷에 올리는 미친 행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동물보호법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요. 보호단체에서 수배를 걸고 만행에 대해 거칠게 비난했지만 또 한 번 미친 발언을 합니다. 루카로코 메그노타는 나한테 소식을 또 듣게 될 거고 그 소식의 피해자는 작은 동물이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루카로코 메그노타라는 사이코가 알려지게 된 엄청난 극악무도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는 2012년 중국인 유학생 린준이라는 성실한 인물이 있었으며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알바를 해가며 생활해오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학생 린준도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저찌해서 루카로코 메그노타랑 만나게 되어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사건 발생 날이 2011년 5월 24일 린준은 루카 메그노타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메그노타는 린준의 옷을 벗긴 뒤 침대에 사지를 묶었습니다. 하지만 린준은 그런 상황에도 의심을 안하고 SM 성향을 가진 줄로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메그노타는 얼음 깨는 데 쓰이는 송곳으로 온몸을 난자에 살해를 했습니다. 그 뒤 칼로 목을 자른 다음 사지를 토막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메그노타는 그 토막난 시체를 가지고 강간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한 그 몸을 잘라 먹었고 자기가 키우는 개에게도 시체 조각을 먹인 후 시체에게 더욱더 몹쓸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제에 걸맞게 모두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인터넷 엽기 사이트에다가 업로드하는 아주 미친 또라이 짓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후 시체의 손발을 캐나다 보수당, 자유당, 중앙당사의 우편으로 발송하는 더욱더 미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 2012년 체포되어 2014년 1급 살인죄와 시신 훼손죄를 인정받아 무기징역에 처했다고 합니다. 4위였습니다. (1938년) 소련에서 아나톨리 슬리브코라는 남성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허약한 아나톨리 슬리브코는 식욕부진, 불면증, 여러 병들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모도 어느 정도 준수했지만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 자기 자신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아나톨리 슬리브코는 다행히 성장기를 무사히 지나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둔 여느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직장도 어린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청소년 클럽은 공부도 하고 다같이 컵스카우트 같이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잘 살아온 이 남성은 23살이 되던 해 인생이 바뀐 계기가 생깁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쳐 어린 소년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차량에 덮쳐진 교복 입은 소년이 피를 아주 많이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목격한 아나톨리 슬리브코는 다른 일반인들과는 아주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엔 죽어가고 있던 이 소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나 아무 때나 그 생각밖에 안 나고 그 소년만 생각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분이 슬픔, 좌절, 공포 이런 그런 기분이 아닌 아나톨리는 환희, 기쁨, 흥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아나톨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년에게 매력을 느꼈다. 아스팔트 위 소년의 많은 피를 본 순간 범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라고 그 이후 아나톨리 슬리브코는 절대 해선 안 될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돈을 벌 목적인 청소년 클럽을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필이면 아나톨리는 이 직장에 오래 담고 있었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어디를 데려가도 아이들의 부모님은 한치의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톨리는 그것을 이용해 산이나 강으로 캠프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캠프를 가서 한 짓은 가히 충격적인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캠프를 데려간 소년에게 키 크게 해줄까? 라고 하며 소년의 목에 줄을 감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은 소년에게 아나톨리는 성적 흥분을 감출 수 없어 자기 위로를 앞에다 하게 됩니다. 아주 또라이 같은 행동입니다. 다행히 이 소년은 목숨은 건졌고 기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나톨리가 기절 후 한 행동을 기억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똑같이 15살 소년을 유인을 하는데 같은 방법으로 했지만 이 소년은 기절 후 깨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리려 인공호흡과 소생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이미 늦어버렸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끝이 아닌 2명의 소년을 골라 전쟁 영화를 찍자며 같이 출연해달라 제의를 하고 산으로 유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묻고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다른 때와는 달리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영화의 한 부분이라고 하며 높은 나무에 목을 매달고 의식을 잃으며 옷을 다 벗겨 성추행하고 기절해 있는 다른 소년을 도발적인 자세로 강제로 만든 뒤 이상한 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카메라 영상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행동을 22년 동안 43명의 소년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희생된 소년들은 아나톨리를 믿었기에 모든 일을 비밀리에 붙였다고 하며 그리고 43명의 아이들 중 7명이나 사망하게 됩니다. 그 7명의 소년들은 처음 아나톨리를 흥분하게 한 그 교통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기절을 시켜 몸을 절단해 팔다리와 몸통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그 교통사고 현장과 비슷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7명의 아이들이 희생된 거라고 하며 그리고 한 소년이 실종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청소년 클럽의 학생이라는 걸 확인한 후 아나톨리를 붙잡게 되며 그때의 영상들을 다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나톨리 슬리브코는 1989년 사형 선고를 받아 9월에 총살 사형 집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인간은 총살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2위였습니다. 마지막 1위 피터 스컬리입니다. 이 범죄자는 이미 호주에서 200만 달러의 부동산 주식 사기로 인해 필리핀으로 도망을 나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른 범죄자 같았으면 타국으로 도망갔으면 잡히는 게 무서워 당연히 숨어 지냈겠지만 피터 스컬리는 오히려 대범하게 더욱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필리핀으로 도망 후 처음으로 길거리에 14살 소녀 엔젤을 만나게 됩니다. 피터 스컬리는 여자친구로서 만났지만 만남 이후에 계속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엔젤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닌
아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건 바로 스톡홀름 신드롬이 온 것인데요. 스톡홀름 신드롬이란 범죄자에게 잡힌 인질이 범죄자의 신사적인 면을 보고 동화되어 범죄자를 따르고 믿고 동조하게 되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피터 스컬리는 더욱더 대범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엔젤은 피터의 범죄에 협력을 해 길거리에서 피터의 희생양을 찾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 후 피터는 엔젤과 같이 영상에 협조를 하는 미성년자 소녀 러블리를 영입했고 두 소녀를 데리고 말라이발리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피터는 거처를 옮기는 시점부터 펀치 투 더 코어라는 사이트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사이트는 다크웹, 디웹이라 불리는 것인데 여자아이, 남자아이, 성인의 강간, 고문, 살해 등을 다루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돈을 주고 비디오 스트리밍이 가능한 형식인데 이런데 돈을 쓰는 사람이 있다니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피터 스컬리는 이 유료 스트리밍을 이용해 돈을 벌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아동 포르노 및 스너프 필름을 제작하게 됩니다. 피터 스컬리가 주로 다루는 영상은 아동들을 고문하는 것으로 쾌락을 느끼는 미친놈입니다. 피터 스컬리는 길거리를 다니고 소녀들 중에 굶주린 가난한 소녀들만을 노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굶주린 소녀는 무방비로 피터 스컬리가 아닌 14세 미성년자인 엔젤이 담당했기에 유혹에 이끌려 따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시민들, 경찰들 역시 가난한 소녀들이 어찌되든 신경도 관심도 없었으므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퀴니와 데이지라는 두 소녀를 납치하게 되는데 10살, 11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온갖 성적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쓰레기 새끼죠. 그리고 그 소녀에게 너희들은 같은 날에 죽을 운명이니 자신의 무덤을 직접 파라고 하며 땅을 파괴하는 별의별 또라이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무차별적과 폭력과 폭언을 가하였고 그러한 행동조차도 영상에 담아 팔았다고 합니다. 진짜 또라이 새끼. 그렇게 온갖 학대를 당하던 데이지와 키니는 피터 스컬리가 술에 취한 날 일말의 동정심을 가지고 있던 엔젤의 도움으로 5일간의 지옥을 참고 견디며 다행히 도망치게 됩니다. 그 후 경찰서로가 신고를 하여 결정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필리핀 경찰 당국은 본격적인 피터 스컬리 그리고 다크웹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키니와 데이지처럼 탈출을 못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정부란 명목으로 고용되었던 12살, 11살의 어린아이들. 앞서 말한 두 소녀와 같이 심한 성적 학대를 당하였고 마찬가지로 자기 무덤을 직접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신디는 부상과 고문 흔적과 함께 생매장된 상태로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마당에 말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죽어가는 영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지's Destruction이라는 영상인데요. 그리고 이 피터 스컬리를 완벽한 사이코 또라이 패스로 만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피터의 신복인 엔젤이 고아로 태어난 밥이라는 조카를 물보고 있던 여성에게 접근해 그 여성이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힘든 건 알고 그걸 이용해서 딸처럼 돌보겠다고 하며 돈을 주고 입양하는 척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인데요. 아이의 이름은 밥이지만 영상의 제목은 데이지의 파괴입니다. 그 이유는 데이지의 탈출로 인해 스컬리는 열이 받은 상태였고 아기 이름을 바비에서 데이지로 바꾸고 하드코어 다크웹에 데이지's Destruction이라는 영상을 게시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바비는 18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역겨울 수가 없는데요. 그 영상은 심지어 한 개의 영상이 아닌 시리즈물이었고 개당 하나로 약 1100만원의 값을 지불해야 볼 수 있는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걸 또 사는 멍청하고 더러운 놈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후 경찰은 데이지 퀸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정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경찰들마저 데이지's Destruction 영상을 본 후 모든 언론 매개체와 분노와 격분을 일으키며 전 세계 수배령이 내려져 먼저 엔젤 러블리가 순식간에 체포되어 현재까지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이후 스컬리도 바로 경찰에 잡히게 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하며 필리핀 당국은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시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너프 필름 역대 범죄자 탑5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인간이라면 상상조차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짓들을 했던 인간의 탈을 쓴 최악의 짐승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옥의 사탄도 저들은 안 받아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이 리뷰를 쓰면서 이 정도면 영원한 소설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이대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